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또 한 번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열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48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500원도 머지않은 분위기인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환율 이야기 해보기 전에 시장 주요 이슈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관련해서 이 합법인지 정당한지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길어지는 이유는 심리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블룸버그라든지 다른 통신사의 입장에 들어보면은 이제 다음 주쯤엔 나오지 않을까. 결국 나올 것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란 것이 세금인데 네. 세금은 국회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 권한 같은 것들을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법률이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비상경제 권한 같은 것들을 쓰면서 IPPA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 경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흔히 말하는 국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이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대법원 이전에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역시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사실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받은 관세를 또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 나기 이전에 여러 기업들, 삼성전자라는 여러 기업들이 이 관세를 돌려받을 것에 대비해서 소송 같은 것들, 흔히 말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이 코스피 증시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700선 넘었고요. 이렇게 되면 5,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열 양상인 걸까요? 뭐 사실 여러 기관들에서는 5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5천 이후에 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미 이제 5천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뭐 한 1분기 안에는 그러니까 그 3월까지는 5천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금은 더 많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에 또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주가 오르는 것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AI주들,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좀 혜택을 받는 이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관련 주식들, 여기 역시 로보틱스, 그러니까 피지컬 AI와 관련된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뭐 하나 같은 이제 그룹 계열사 분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에 대한 호재들 그리고 뭐 그룹사 분화 이런 것들 호재들이 끝나게 되면은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또 AI의 호재가 끝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미국의 AI에 대한 버블론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기대감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얼마 지속될 것이냐, 특히나 피지컬 AI 분야 같은 분야 역시 얼마 지속될 것이냐 이슈가 있고 이게 거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분명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5천까지는 갔다가 뭐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상승장의 성격을 잘 보려면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량 3위 종목을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훨씬 많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시사할까요? 이게 사실 대형주가 원래 소형주의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주가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예. 많이 떨어질 때도 거래가 많긴 하지만 이번에 상승장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오른 주식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가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금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데 나머지 한 6개 정도 종목은 이제 흔히 말해서 코스피 300위권 이하의 좀 작은 주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면면을 보면은 뭐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어떻게 하나의 관련 주식들 혹은 피지컬 AI가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주식들이 좀 올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큰 틀에서는 지금 뭐 중소형주가 들썩이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은 여전히 대형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혜택을 받는 주식들, 로보틱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계열사 분할 같은 것들의 혜택을 받는 주식들이 거래량이 많이 따라붙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구조적으로 뭐 중소형주의 거래량이 엄청 늘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제 1월 달에 중소형주의 보통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그 실적 나오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이런 경향성도 있는데 지금 뭐 상위 6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로보틱스라든지 계열사 분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성향도 살펴보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 흐름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B2 지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신용융자가 28조 원을 넘어섰고 또 초단기 위탁 매매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B2란 것은 주가 오를 때는 수익을 많이 보지만 주가 내릴 때는 또 수익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수익을 내기 어렵고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신용거래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용거래융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위탁매매 미수금은 이 거래하는 것에 굉장히 짧게 3일 동안 빌렸다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반대매매도 있는데 반대매매라는 것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청산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흔히 말해 증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주가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준 만큼 떨어져 버리면은 증권사에 자동으로 청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금액 역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신용거래융자라는 위탁매매 미수금이 늘어나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매매 금액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 역시 많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사람들의 기대랑 뭐 주가의 흐름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소형주에 이런 비투를 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세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1조 원을 넘겼는데 곧 아까 말씀하셨던 곧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또 이런 흐름이 커지고 있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공매도란 것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도 사실 왔다 갔다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4,000은 넘고 예. 5,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고평가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슈는 어떤 거냐면 뭐 한 사실 2년 사이에 1년 남짓 사이에 펀더멘탈이 어마어마하게 변하진 않았는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기대감이라든지 영업이익 대비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하락을 할 거다라는 공매도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임 미답의 어떤 주가 지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투심 같은 것들이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이런 쪽으로 흘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매매, 흔히 말해서 그 B2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 기대감이 흩어지고 있다는 말을 네.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부 측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일부 측에서는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미래 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것은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더 오르는 것인지 혹은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기와 경계심이 함께 커지고 있는 증시 시장 살펴봤고요.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1,480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1,500원 시대가 뉴 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1,500원 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계속 늘 나오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특히나 고환율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흔히 말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투자기관들을 통해서 환해지를 하면서 좀 외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리를 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 달에 이제 한번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좀 떨어졌
떨어졌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들 기대에는 이 환율 수준이 뭐 좀 낮은 것이 아니냐, 계속 좀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흔히 말하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대한 투자 흐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기업, 개인 모두가 지금 해외 투자하려고 하는 향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 역시 200억 달러 때문에 지금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이게 낮아진 것이 다시 올라간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화를 많이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달러 지금 좀 저점이니까 외화를 바꿔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어떤 개인, 정부, 기업이 모두 달러가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들이 형성이 되면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보통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움이 커지고 전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지수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보통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AI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는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의 물론 전망치긴 한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가 일부 반영해서 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늘어난 것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AI 반도체 인프라가 깔리고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 될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대차 역시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피지컬 AI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양상들이라 실적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또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같이 올라가면서 달러의 환율하고 주가가 공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 환율이 오를 때는 경제도 굉장히 불확실할 때 많이 오르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의 어떤 투자 흐름 자체, 그러니까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모든 투자 흐름 자체가 외국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있는 이런 양상이 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원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냈다는 점은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꼽히는데, 시장은 또 이런 신호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기초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율 관리 잘하라, 이런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원화 약세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한국의 네. 견고한 경제 시장과 맞지 않는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같은 데서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환율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환시장에서 변동성 자체는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환율 변동성 때문에 200억 달러 미국 투자가 지체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해서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은 자체에 이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200억 달러 어떤 투자 같은 것도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라 라는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원화 약세 원인은 또 미국이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런 신호를 낸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으로 향합니다. 환율과 집값, 이 두 가지 부담 속에서 오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 내릴까요? 아무래도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 2%대로 올라가면서 한국의 중립적인 성장률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물가 수준 역시, 그러니까 물가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더 올라가고 있지 않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의 상황들 때문에 금리 낮추는 것에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근데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다른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 아무래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동결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역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결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